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여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본 미국 시청자가 1,536만 명으로 역대 최적치였던 작년보다는 56%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상식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상식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배우 밀라 쿠니스가 무대에 올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상자로 올랐던 윤여정 배우뿐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가슴이나 손가락에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크라이나와 또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대에서 초유의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유명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객석에 앉아있던 윌 스미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다큐멘터리상 발표자로 무대에 올라있던 배우 겸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건데요. 이 록이 윌 스미스의 부인인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탈모를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록이 객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윌 스미스와 또 그의 부인인 제이다 핑킷 스미스를 쳐다보면서 G.I. 제인 2편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G.I. 제인은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가 네이비실 여군 역할로 출연을 했고 또 무어의 실제 삭발 장면을 담아서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 록이 무어의 삭발을 상기시키면서 탈모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제이다를 농담거리로 삼은 건데요. 2018년 탈모 증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제이다는 이 농담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록이 농담을 웃는 표정으로 듣던 스미스가 이 불쾌한 표정을 보고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뺨을 강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윌 스미스는 자리로 돌아왔고 또 영화 킹 리처드로 데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에게 수여된 오스카상이 이번 폭행 사고로 인해서 취소될 수도 있어서 또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성명을 통해서 아카데미는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또 캘리포니아주 법률 등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미스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윌 스미스 역시 록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기도 했는데 모든 폭력은 파괴적이고 자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또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다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서 SNS를 통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폭력은 어떤 순간에도 용인될 수는 없는데 크리스 록은 지난 시상식에서도 아시아계 아역 배우들을 향해서 인종차별 발언으로 조롱을 하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개그로 포장하는 약자에 대한 조롱이나 또 돈 없는 농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 멘트를 꺾어가지고 저급하게 웃기면 당연히 맞아도 싼데, 근데 이제 또 윌 스미스도 시상식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좀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 영화 미나리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던 그 윤여정 씨가 이제 올해에는 시상자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난민을 지지하는 의미의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한 윤여정 씨는 올해도 역시 무대에서 특유의 유머와 또 재치를 뽐내면서 그 아우라를 과시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인 수상자에게 수어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까지 안겼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가 시상했던 부문은 이제 남우조연상이었는데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코다의 청각장애인 연기자인 트로이 코처가 수상하게 되자 수어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한 건데요. 그 이후에도 그가 수어로 편하게 수상 소감을 전할 수 있도록 트로피를 대신 들어주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여정에게 코처 또한 감사 인사를 또 전했고요. 객석에 앉은 참석자들 역시 박수 대신 양손을 들어서 제자리에 흔드는 수어로 코처에게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오스카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또 윤여정 씨가 국격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또 멋진 그런 배우입니다. 윤여정, 네. 윤여정 배우. 자,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오스카 뒤풀이 행사에 한국 민화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그런 뭐 또 드레스가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배우 겸 가수 리타 오라는 제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베니티 페어 오스카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행사는 미국의 한 매거진이 주최하는 시상식 뒤풀이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녀가 입고 온 이 드레스에는 수천 개의 반짝이는 구슬과 또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민화를 떠올리게 하는 소나무와 사슴, 또 파도와 산 등을 그려놨는데요. 한국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 드레스는 지속 가능성을 기본 요소로 한국의 한산모시와 파인애플 가죽, 또 업사이클링된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많은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태국의 타이항공 역시 마찬가지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공기 좌석까지 판매를 하고 나섰습니다. 타이항공은 최근 자사 페이스북에서 항공기에 설치되는 좌석들을 한 쌍에 35,000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6만 원씩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타이항공의 진정한 팬이라면 이 항공기 좌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좌석은 타이항공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란색, 분홍색, 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세계 유수의 항공사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이 타이항공은 제멋대로인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요. 이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안 그래도 많던 부채가 3,320억 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조 68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결국 지난 2020년 5월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채권단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각종 물품도 적극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방콕 본사 건물 2층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처럼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구역도 분리를 하고 항공기 기내식을 만들었던 셰프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사 건물 앞 등 5곳에서 가스통은 물론 커다란 튀김 기구까지 설치해서 태국 서민들이 좋아하는 튀김 도넛까지 판매를 했고요. 또 조종사 훈련 시설인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 프로그램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해 10월에는 폐기된 구명조끼와 또 탈출 슬라이드를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가방에는 구명조끼를 부풀어 오르게 할 때 잡아당기는 끈과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예,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항공사들이 정말 뭐 고사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쯤 모든 분야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